184번입니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빈칸 추론 문제가 되겠죠. 자, 2n 컨비네이션 n은 2의 n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4의 n제곱보다 작다. 이 바로 부등식을 증명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첫 번째부터 보면요. 2n 컨비네이션에는 자, 20보다 작다. 임으로 되어 있죠. 당연히 성립한다는 말이겠죠. 맞습니까? 여기 임으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2n 컨비네이션 n이 있고요. 여기는 2n 컨비네이션 0부터 2n 컨비네이션 2n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항은 바로 EN 플러스 한 개가 되겠죠. 그 안에 무엇이 EN 컨비네이션 N이 당연히 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EN 컨비네이션 N을 제외한 나머지 EN계는 모두 다 컨비네이션 값이기 때문에 양의 값이잖아요. 그죠? 양수가 되므로 당연히 바로 우변이 크다는 게 성립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EN 컨비네이션 N은 이 우변을 정리하면 보세요. 바로 이항계수의 성진이죠. 자,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EN이 누구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나왔다? 그 자기 자신까지 나왔죠. 맞나요? 그러면 이 식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n 컨비네이션 0에서 n 컨비네이션 자기 자신 n까지 나오면 2의 n 제곱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가에 들어갈 것은 바로 2의 바로 무슨 제곱? 2n 제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2의 2n 제곱은 바로 어떻게 2의 제곱이 4니까 4의 n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2n 컨벤션 n보다는 4의 n 제곱이 크다는 것. 즉 여기에 우변은 당연하게 성립함을 여기에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이 한 줄에 의해서 바로 이 중변과 우변이 성립함을 보여준 게 바로 기억에 대한 식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좌변과 중변이 성립하는 걸 보여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났습니다. 자, K가 1부터 N 사이입니다. 1 이상 N 이하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 문제 출제자가 증명을 한 것을 하나 정해 놓은 것을 주죠. K는 N보다 작고 자연수입니다. 그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K에 대하여 K분의 N 플러스 K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해석해 보면요.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을 해석해 보면 분모의 KK가 똑같고 자 분자의 플러스 뒤에 있는 KK가 똑같죠. 그러면 이 N과 이 K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위에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좌변의 값이 우변의 값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분모에 있는 K와 분자에 있는 플러스 K가 똑같으니까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고 정의해 두었으니까 당연히 좌변이 우변보다 클 것입니다. 크거나 같다고 돼야 되겠죠? n과 k가 같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우변은 k분의 2k가 됩니다. k분의 2k는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거. 당연한 사실이겠죠. 그죠? 맞나요? 자, 이것이 성립함으로, 이 식이 성립함으로 이런 말은 이 식을 이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EN 컨비네이션에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것은 2의 n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 식만 우리가 해결해 주면 EN 컨비네이션 n이 2n보다 2의 n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좌변과 중변도 우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 니은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나만 정확하게 찾으면 되는데, 자, EN 컨비네이션 N, 맞나요? EN 컨비네이션 N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자, 그럼 이렇게 이 값 자체가 곱하기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EM 컨비션 N은 바로 조합의 그 식을 푸는 형태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는 바로 EM 팩토리얼이 되겠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적어주면 안 되고 갈로를 적어야 되겠죠. 자,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N 컨비네이션 R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N 컨비네이션 R을 자, 이 컨비네이션은 어떻게 한다? 이 순열, 퍼무테이션을 무엇으로? R 팩토리얼로 나눈 값이죠. 맞나요? 자, 그런데 N 퍼무테이션 R은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면서 몇 개, R개를 곱한 것도 맞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팩토리얼로 표현해 본다면, M 팩토리얼을 바로 뭐? M-R 팩토리얼로 나눈 거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값이 그대로 분자 값이 되니까 바로 R 팩토리얼 분의 얘가 되겠죠. 그래서 N 컨비네이션 R이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 이것은 공통수학 원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그죠? 바로 m 팩토리얼을 무엇으로? 여기에 r 팩토리얼과 여기에 있는 m-r 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우리 공통수학 원에서 컨비네이션을 배울 때 n 컨비네이션 r은 r 팩토리얼 분의 m 퍼뮤테이션 r이죠. 자, 순열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r 팩토리얼만큼 나누어 주면 되고 m 퍼뮤테이션 R을 바로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자, n 컨비네이션 R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이 n이 그대로 분자에 들어와서 팩토리얼로 되고 r 팩토리얼을 분모에 적어주면서 자,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뺏는 것을 팩토리얼을 또다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따라서 여기 앞에 있는 EM 팩토리얼이 되고요. 뒤에는 M 팩토리얼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M 팩토리얼 곱하기 그리고 앞에 거 뒤에 걸 빼면 되니까 2n에서 n을 빼버리면 n이 되니까 M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면,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여러분들, 5팩토리얼이, 5팩토리얼이 5부터 1까지 다 곱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5 곱하기 4팩토리얼로 나타낼 수가 있죠. 맞나요? 또한 얘를 5 곱하기 4 곱하기 3 팩토리얼로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한 번 더 해본다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팩토리얼로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2n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2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가면서 1까지 곱한 거죠. 그러면 2n 팩토리얼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2n, 그리고 2n보다 하나 작은 2n-1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 작은 2n-2. 자, 이렇게 계속 하나씩 줄어들어서 1까지 곱한 건데, 자, 2n에서 하나씩 줄다 보면 언젠가는 n이 나오겠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n 앞에는 무엇이겠습니까? 2n에서 하나씩 줄어들었으니까, 자, 1부터 계속 곱하는데, 바로 여기 앞에는 2n이니까, 여기에 m 플러스 1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이 n-1 이렇게 해서 누구까지? 1까지 곱한 거겠죠. 이해가 되나요? 1부터 2n까지를 다 곱한 건데 자 1, 2, 3, 4 이렇게 곱하다 보면 n-1도 곱하고 n도 나고 그 다음 하나 더 큰 거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렇게 하다 보면 n 플러스 n이 돼서 2n까지 곱한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나요? 여기서 n 플러스 1은 놔두고요.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모두 다 곱한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n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n 팩토리얼 곱하기 m 팩토리얼이 분모에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분모에 있는 m 팩토리얼 한 개와 분자에 있는 m 팩토리얼 하나가 약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2m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2m부터 1까지 토탈 몇 개다? 2n개죠. 2n개. 그런데 n 팩토리얼이 약분되었습니까? 2n부터 n 플러스 1까지. 자, 여기 선으로 표현해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숫자를 몇 개 곱한 게 되겠습니까? 원래 2n개인데 n 팩토리얼 n개를 우리가 약분했으니까 n 팩토리얼 약분했으니까 얘도 바로 n개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준다면, 자, 분자부터 적어보면, 여기가 2n이고, 곱하기, 그 다음이 2n-1, 그 다음이 2n-2, 한 번만 더 적어봅시다. 2n-3 하나씩 줄겠죠. 줄면서 누구까지 온다? n 플러스 1까지 오니까 n 플러스 1 앞에는 n 플러스 2가 또 하나 있겠죠. 그리고 n 플러스 1까지 여기까지 모두 적은 게 몇 개가 된다? 바로 n개입니다. 그러면 n 팩토리얼도 우리가 적어보면 어떻게 적을 수가 있죠? 바로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가면서 1까지 적으니까 이것도 n개죠. 그러면 위치를 맞추어서 여기가 n, 여기는 바로 n-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n-2가 될 거예요. 여기는 n-3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바로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어서 이게 바로 분모가 n 팩토리얼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분모도 모두 다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고 분자도 모두 다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 얘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n분의 2에는요. n분의 2는 n이 약분되어서 2가 될 것이고 곱하기 자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요 두 개는 적어본다면 n-1분의 n-1분의 무엇으로 2n-1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가 되고 다음은 뭐가 되죠? n-2분의 여기는 2n-2가 되겠네요. 자, 있는 김에 하나 더 적어볼까요? 어떻게? 여기는 n-3분의 2n-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곱하면서 여기는 뭐가 되죠? 2분의 n 플러스 2가 되고요. 마지막이 1분의 바로 n 플러스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이거요. 여기가 n-1분의 2n-1인데, 자, 이 식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 있는 1분의 n 플러스 1이 여기에 1분의 n 플러스 1이 있죠. 그러면 요 식은, 자, 여기 모두 다 곱한 거잖아요. 그죠? 요게 n-1 여기 있죠. 그리고 2n-1은 2n은 무엇입니까? n 플러스 n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n을 n 플러스 n-1이니까 여기에 n-1만 이렇게 괄호를 쳤는 거예요. 플러스니까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생략되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했나요? 여기 생략됐는 게 여기에 n-2가 있으니까 맞죠? 여기도 2n이 n 플러스 n이고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이렇게 괄호를 쳤겠죠. 그럼 이 부분도 n 플러스 n-3으로 나타냈을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 나는 그냥 2로 끝났을 거예요. 2로 끝났는 건데,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위의 식에서 얘가 만족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얘가 만족한다.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저 보시면 분모에 있는 K와 본자에 있는 K가 같으면서 앞에 N이 있죠. 그럼 보세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보면 분모에 있는 n-1과
분자에 플러스 뒤에 n-1이 있으면서 똑같은 KK 똑같이 보고 앞에 n이 있잖아. 맞죠? 그러면 얘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n-2가 여기 n-2가 나오면서 앞에 n이 되죠. n-2를 k로 보면 k분의 n 플러스 k가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n-2가 k면 이 k는 n보다 작죠. n-2는 바로 n보다 작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하고 똑같죠. 그럼 얘가 k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2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2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여기도 보세요. 이제 k가 얼마라는 것입니다. 2라는 거죠. 그죠? k가 되고요. 앞에 n이 있죠. 그러면 얘도 2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얘도 일일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얘가 2보다 크고 2보다 크고 모두 다 2보다 큰데 2보다 큰 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개입니까? 자, 이 전체가 몇 개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n개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몇 개가 된다. 하나 나누었으니까 요게 n-1개죠. n-1개. 그리고 앞에 2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모든 것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걸 n-1개 곱한 다음에 실질적인 2를 곱했으니까 이 식은 바로 2에 2를 n-1개 곱하면 얘가 바로 무엇입니까? 2에 n-1이 되잖아요. 그죠? 2를 n-1번 곱했으니까 거기에 또 2를 곱하니까 2의 n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 한 줄에 대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 부분,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표현을 해본다면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여기에 생략돼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여기다 생략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서 이 밑에 부분을 조금 변형시켜 놓는 거죠. 어떻게 배정시켜 놓은 것 같다? 이 위의 이 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k분의 n 플러스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곱하기로 해 놓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난 거죠. 기억, 니은. 즉, 이 컨비네이션 n이 2n 제곱보다도 크거나 같으니까 좌변과 중변도 성립합을 보였으니까 기억, 니은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가에 알맞은 식, 가가 바로 4의 n제곱이니까 fn이 바로 무엇이 되고 4의 n제곱이 나는 것이고 나에 알맞은 수를 a라고 했죠. a가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f 얼마? fa, 그러니까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이 바로 2가 되어서 4의 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 남았는데 우리가 공통수학 원에서 배웠던 n permutation 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므로 n combination r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어제 여기에서 사용한 기법이고요. 또한 이런 성질도 하나 알아두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쉽게 약분을 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85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류는 12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10까지의 바로 원소 10개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을 S1, S2, S3라고 했을 때, 자, 이 S1의 원소의 개수죠. 원소의 개수는 3개 이상이고, S1은 S2의 부분집합, S2는 S3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럼 물론 이 S3는 누구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되나요?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럴 때 바로 S1, S2, S3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럴 때 빈칸 추론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S1의 원소가 3개니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해서 10개일 때까지로 우리가 7번으로 우리가 뭐 해서 분류해서 풀면 되는데, 자, 그렇게 7번을 분류해서 푸는 것보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우리 또 수열에 우리가 수열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일반 우리가 화를 시켜서 일반화입니다. 일반항이 아니라 일반화를 시켜서 우리가 처리해 보겠다는 문제입니다. 자, 이럴 때 S1이 3개 이상이니까 S1의 개수를 K라고 두었습니다. 그럼 이 K는 3개부터 10개까지 될 수가 있으니까 3 이상과 10 이하의 바로 자연수 값이 되겠죠. 그럴 때 먼저 S1의 개수는 전체 집합 U의 원소 몇 개죠? 10개 중에서 서로 다른 K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와 같겠죠. 원소가 3개이면 10 컨비네이션 3을 뽑아버리면 10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면 그게 바로 S1이 되고 4개이면 10 컨비네이션 4, 10개이면 10 컨비네이션 10이 되겠죠. 이처럼 S1의 개수가 3부터 10까지가 되니까 우리가 7개로 분류해서 풀지 말고 어떻게 풀고 있다? 일반화를 시켜서 10개 중에 K개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개 중에 K개를 뽑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것은 몇 개죠? 10개 중에 K개를 뽑았으니까 남아있는 10-K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10-K개는 바로 어디에? S2나 S3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S1이 S2에, S2가 S3에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 S1에 속하지 않는 원소가 바로 10-K겠죠. 그럼 얘들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살짝 그려보면 자, 이 전체 집합이 U고요. 여기에 S1이고 여기가 S2, 여기가 S3라면 일단 지금 S1에는 몇 개의 원소가 들어와 있다? K개의 원소가 들어와 있죠. 그럼 더 이상 나머지 원소인 10-K는 어떻게? S1에 들어올 수 없죠. 그럼 10-K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 이곳과 이곳과 이 바깥의 곳, 이 세 군데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즉 어디에 S2에서 S1을 차집합한 거죠. S2에서 S1을 차집합한 부분이 여기 부분이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S3에서 S2를 차집합한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집합에서 S3를 차집합한 이 바깥 부분 이 세 곳에 나머지 10-K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므로 NS1, S1의 원소 개수가 K일 때 이 순서상의 개수를 찾아보면 일단 S1에 들어올 수 있는 바로 10 컨비네이션 K개를 선택했잖아요. 그죠? 10개 중에 K개를 선택하면 나머지 10-K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세 구역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이 문자니까 여러분들 쉽게 5개의 원소가 남았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뭐 1, 2, 3, 5, 7이 남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머지 숫자 5개는 여기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S1에 들어갔으면 5개가 남았죠. 그러면 이 1은 어디에 갈 수 있나요? 이 세 군데에 들어갈 수 있죠. 2도 이 세 군데. 각각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된다? 세 군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1도 세 가지, 2도 세 가지, 3도 세 가지, 5도 세 가지, 7도 세 가지니까 바로 3의 몇 제곱, 5제곱까지가 되겠죠. 따라서 10-K도 어떻게 된다? 각각 세 군데를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S1을 뽑았는 그 개수가 10 컨비네이션 K니까 나머지 10-K는 세 군데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3에 얼마가 되어야 된다? 10-K 제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각각의 원소 하나당 세 구역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세 개씩 들어가는 게 10-k가 있으니까 3의 10-k 제곱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따라서 S1의 원소 개수가 3개보다 크고 자, 이 부분집합 관계를 성립하는 이 순서상의 개수는 자, 이항 정리에 의하여 이항 정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정리에 의하여 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항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일반항을 K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3부터 11대까지의 모든 경우를 더해주면 되니까 시그마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3의 10-K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그마를 처리하는데 바로 무엇을 이용하라는 말입니까? 이항 정리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시그마의 변수는 K잖아요. 그죠? 그러면 10 컨비네이션에도 K가 있고 3의 10-K 제곱에도 바로 K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곡골인 모양의 시그마를 바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상수라면 곡골이니까 앞으로 시그마로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지금은 모두 다 KK가 걸려져 있으니까 어느 두 개 중 하나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곡골을 우리가 처리를 바로 못하니까 어떻게 시그마를 덧셈꼴로 풀어 헤쳐주면 되겠죠. 그것을 무엇을 이용해서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처리해보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3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입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10 컨비네이션 3이 되고요. 그리고 3에 10-3이 되니까 3의 7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4를 대입하면 10 컨비네이션 4에 맞죠? 바로 3의 몇 제곱이 됩니까? 10-4니까 6제곱이 되겠죠. 자, 5를 대입하면 10 컨비네이션 5에 바로 3의 K가 5니까 5제곱이 되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물론 다 적어도 되겠지만 7개를 다 적는 것보다는 마지막 10을 대입하면 10 컨비네이션 10에 바로 3에 얼마가 된다? 10-10이니까 0제곱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패턴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로 이항 정리 패턴이죠. 그죠? 이항 정리식에서 전개한식이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죠.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가 이 3의 지수꼴이 되어야 되는데 지수가 아니고 바로 3과 7을 더하면 바로 10이 되는 것은 맞죠. 자, 얘도 4와 6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10이 되고 5와 5를 더하면 10이 되겠죠. 다음은 아마도 10 컨비네이션 6에 3의 4제곱일게요. 그럼 얘도 10이 딱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3의 0제곱이었으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항 정리를 이용하려면 누가 지금 없죠? 자,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숫자가 지수니까 지수가 우리가 지수가 R이 얼마부터 시작해야 되죠? 0부터 10까지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컨비네이션 있는 뒤에 숫자가 이 3의 지수꼴과 같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내용은 3과 7이 더해서 10만 되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외운 것은 1 플러스 x의 n제곱은 어떻게 외웠죠? 바로 지수 컨비네이션 0 플러스 지수 컨비네이션 1의 x의 1제곱 지수 컨비네이션 2의 x의 제곱 이렇게 해서 지수 컨비네이션 n의 x의 n제곱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이 1과 x의 자리를 바꾸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n 컨비네이션 0에 보세요. 자,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에 0 붙이고 앞에 거에 n-0을 붙이니까 이렇게 x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 즉
이 0과 n이 더해서 n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은 무엇이 됩니까? n 컨비네이션 1에 x에 n-1제곱 이런 형태로 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 온다면 n 컨비네이션 n-2라면 여기에 x의 제곱이 되고 n 컨비네이션 n-1이라면 x의 1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n 컨비네이션 n에 맞죠? x의 0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똑같아도 되고 요거와 요거를 더해서 얼마가 되면 된다?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숫자가 되면 되죠. 요 두 개를 더해서. 지금 이 경우는 이 안에 있는 경우잖아. 1 플러스 x가 아니라 x 플러스 1의 n제곱을 전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도 항상 우리는 컨비네이션 0부터 나와야 되니까 이 앞부분에 무엇이 된다? 컨비네이션 0, 1, 2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본다면 10 컨비네이션 0에 그러면 3의 10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플러스 10 컨비네이션 1에 3의 9제곱 그리고 10 컨비네이션 2에 3의 8제곱 요 세 개를 뭐 해줘야 되겠다? 추가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항 정리를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요것을 10 컨비네이션 3의 7제곱 10 컨비네이션 4에 3의 6제곱 해서 어디까지? 바로 10 컨비네이션 10에 3의 0제곱까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항 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필요 없는 원래는 여기 사용이 돼야 되지만 원래 식이 없는 이 세 개를 뭐 해줬으니까 추가시켜 줬으니까 빼줘야 되겠죠. 10 컨비네이션 0에 3의 10제곱 10 컨비네이션 1에 3의 9제곱 10 컨비네이션 2에 3의 8제곱을 다시 빼줘야지만 위에 있는 식과 동일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바로 이항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바로 원래는 1 플러스 x의 지수 제곱인데 여기서는 이제 3의 10제곱이 되었으니까 순서를 바꾼다면 3 플러스 1에 맞죠? 3의 10제곱, 3의 9제곱 이렇게 되니까 3 플러스 1의 지수 제곱, 10제곱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천상 계산을 하면 되니까 10 컨비네이션 0은 2니까 마이너스 3의 10제곱 10 컨비네이션 1은 10이니까 마이너스 10 곱하기 3의 9제곱 마이너스 10 컨비네이션 2는 얼마입니까? 바로 90을 2로 나눈 45가 되겠죠. 45에 바로 3의 8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 패턴으로 본다면요. 자, 이 식을 정리한 게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 앞부분은 3 플러스 2니까 4의 10제곱 어떻습니까? 얘와 똑같잖아요. 이거죠. 그러면서 마이너스로 연결되고 얘가 곱하기니까 한 덩어리죠. 그러면 3의 8제곱으로 마이너스 3의 8제곱으로 묶어달라는 거겠죠. 얘가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의 8제곱으로 묶어보면 여기는 3의 제곱 3의 8제곱으로 묶어보면 10 곱하기 3이 있으면 되겠죠. 3의 8제곱으로 묶어보면 45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4의 10제곱에 마이너스 3의 8제곱에 계산해보면 3의 제곱이 9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5가 된다는 거죠. 아, 미안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잘못했죠?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되어야 되죠?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맞나요? 마이너스 3의 8제곱으로 묶었으니까 플러스가 되어서 4의 10제곱 마이너스 똑같게 한 명 적어본다면 9 플러스 30 플러스 45는 75에다가 9를 더하니까 84겠네요. 84
곱하기 3의 8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바로 나에 들어갈 내용이 얼마가 된다? 바로 8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하면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요 두 가지를 위치를 1과 x의 위치를 바꾸면 1 플러스 x일 때는 컨비네이션 있는 뒤에 있는 숫자가 자, 이 x의 지수가 되고 x 플러스 1이 된다면 바로 이 컨비네이션에 있는 뒤에 숫자와 x의 지수의 합이 바로 지수가 되면 똑같은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FK는 얼마가 되고요? FK는 바로 가에 있는 식이니까 3의 10-K 제곱이 되고 자, 나의 알맞은 수가 지금 84잖아요. 그 A 값이 얼마가 된다? 84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 플러스 F8은요, 결론적으로 84 플러스 F8이니까 3의 K 자리에 8이 들어가면 3의 제곱이 되어서 84 더하기 9가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가 된다? 9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인데 바로 K가 3부터 10까지 7개로 분류해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X1을 K로 일반화를 시켜서 모든 것을 다할 때 바로 시그마로 처리하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용하라? 이항 정리를 이용하여 이 바로 시그마 값을 처리하라는 뜻이는데 이 자체 시그마의 뒤에 일반항이 이거 일반항이잖아요. 일반항이 곡골인 경우는 시그마를 처리할 수 없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나열해 보면 누구 이항 정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86번입니다. 자, 집합A는 X바 X는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해서 20까지의 원소 20개가 되어 있겠네요. 그죠? 그 집합의 부분 집합 중인 거겠죠. 그러면 이 A 집합의 원소가 1부터 20까지 20개니까 그 부분 집합은 아마도 2에 20까지의 부분 집합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 중에서 두 원소 1, 2를 모두 포함하고 원소의 개수가 짝수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자, A 집합이 지금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의 20까지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A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서 자, 반드시 누구를 포함한다고 했죠? 1과 2를 포함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뒤에는 원소가 더 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1,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요. 자, 나머지는 어떻게 되라?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어라? 짝수가 되어라. 그러면 현재 원소가 두 개이니까 이 두 개 자체도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짝수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더 이상 원소가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안 와도 되고 두 개 와도 되고 네 개 와도 되고 6개 와도 되고 8개 와도 되겠죠. 10개 와도 되고 12개, 14개, 16개 아니면 18개가 모두 다 와서 1, 2와 포함해서 20개가 되어도 짝수개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0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소가 하나도 안 와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1, 2는 반드시 포함이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누구부터 누구까지죠? 3부터 얼마까지? 20까지의 원소 중에서 맞죠? 0개, 2개, 4개 해서 18개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바로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짝수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바로
이 3부터 20까지의 바로 원소가 18개가 되니까 우리는 18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아도 되고, 맞나요? 그러면 1, 2라는 바로 집합으로 되어서 짝수계가 되겠죠. 그럼 18개 중에서 몇 개? 두 개만 뽑아도 되겠죠. 어느 두 개만 뽑아도 원소가 4개가 되어서 짝수계가 되겠네요. 그러면 4개를 뽑아도 되고, 6개를 뽑아도 되어서 전체적으로 얼마까지? 18개 중에 16개를 뽑아도 되고 18개 모두 다 뽑아도 되는 것을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컨비네이션 값만 우리가 뭐 하면 된다? 처리하면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컨비네이션 앞에는 18로 똑같고 이 컨비네이션 이 뒤에 있는 숫자가 0부터 시작해서 짝수들로 모두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원래 지수가 이 컨비네이션 앞에가 18이면 원래 전체는 18 컨비네이션 0부터 18 컨비네이션 18까지를 다 더하면 2의 18제곱인데 자 짝수 이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R이 짝수인 것만 더한 것이죠. 이렇게 짝수인 것만 더한 것이나 홀수인 것만을 더한 것은 그 값이 똑같다고 했죠. 그러므로 원래 모두 더한 것이 2의 18제곱이니까 짝수들만 구한 것도 2의 18제곱을 2로 나누어도 되고 홀수들만 모두 더한 것도 2의 18제곱을 2로 나누어서 2의 바로 17제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항계수의 성질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따라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87번입니다. 자, 20 이하의 소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카드 중에서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20 이하의 소수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1부터 10까지의 소수는 4개 있어요. 그리고 11부터 20까지도 소수는 4개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4개, 4개, 20까지는 바로 그렇게 있어서 8개를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돼요. 자, 일단 1부터 10까지는요, 여러분들 2, 3, 5, 7이죠. 2, 3, 5, 7. 맞나요? 자, 그리고 11부터 20까지는 4개가 있는데, 누구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11이죠. 그리고 홀수 중에서 다 찾으면 되겠죠? 15는 안 되죠. 17, 19. 이렇게 몇 개가 있다? 8개의 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중에서 한 장 이상의 카드를 동시에 뽑으려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한 장만 뽑아도 되고, 두 장만 뽑아도 되고, 8장을 모두 다 뽑아도 되겠죠. 왜냐하면 한 장 이상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뽑힌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 즉, 한 장을 뽑든, 두 장을 뽑든, 8장을 모두 다 뽑든, 그 뽑힌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10보다 큰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사실 한 장만 뽑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2만 뽑든 3만 뽑든 5만 뽑든 7만 뽑든 10보다 작죠. 11은 한 장 뽑으면 10보다 크잖아요. 두 장을 뽑았을 때는 2, 3, 2, 5 같은, 2, 7 같은, 3, 7도 어떻습니까? 10보다 작, 10보다 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장을 뽑을 수도 있고 두 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다 뽑을 수가 있는데 10보다 큰 경우가 많겠습니까? 10보다 작은 경우가 많겠습니까? 바로 10보다 큰 경우가 훨씬 많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무엇으로 풀어준다? 여사건 처리를 해주는 거죠. 전체 뽑을 수 있는 개수에서 10보다 작거나 같은 이죠. 10 이하인 것을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먼저 했어야 되겠죠. 즉, 전체 개수에서 바로 누구를 10 이하의 합을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1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큰 거에 큰 수에 바로 여사건은 작거나 같으니까 10의 합을 빼주면 되겠죠. 이것 또한 하나든 두 개든 여덟 개든 뽑아둔 수의 합이 10 이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체가 어떻게 되나요? 전체는 이 8장 카드 중에서 한 장 이상을 뽑으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가 바로 뭐가 된다? 8 컨비네이션 이런 한 장을 뽑은 경우 8 컨비네이션 2, 8 컨비네이션 3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8 컨비네이션 8까지가 되겠죠. 이게 바로 전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10 이하의 합이 되는 것만 우리가 골라서 빼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10 이하는 몇 개가 되지 않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장씩 뽑아서 10 이하가 되는 경우는 2와 3과 5와 7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0 이하가 되겠죠. 두 장씩 뽑는다면요. 갈로를 한번 짚어볼게요. 2, 3을 뽑으면 5가 되고 2, 5를 뽑아도 7이 되니까 12 하죠. 2, 7을 뽑아도 어떻습니까? 9니까 12 하죠. 2와 11을 뽑아버리면 13이 되니까 10보다 크죠. 우리는 12야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2로 두 장 뽑는 경우는 다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3으로 체크하는 것은 3, 5면 어떻습니까? 바로 8이니까 바로 12화가 되겠죠. 근데 3호로 할 때는 3일은 할 필요 없죠. 3일은 벌써 여기 했으니까. 왜냐하면 뽑는 거니까 조합이잖아요. 그죠? 순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호로 시작할 때는 2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3, 5, 8이니까 제외시켜줘야 되고 3, 7은 어때요? 10이죠. 10도 제외시켜줘야 되죠. 왜? 1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10 이하를 찾는 거예요. 그럼 3, 11은 어때요? 14니까 넘어가니까 그 뒤에는 더더욱 10보다 큰 수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5로 하면 5, 7이 5하고 7을 더하면 12가 되니까, 그죠? 벌써 10보다 큽니다. 그래서 두 개로 우리가 합을 구해서 두 개를 뽑아서 더했을 때 바로 10 이하는 이 다섯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개를 뽑았을 때는 먼저 2, 3, 5를 다 더해 보세요. 10이죠. 2, 3, 5를 다 더하면 10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제거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럼 2, 3호가 가장 작은 세 개의 숫자를 더해서 10이 되었으니까 나머지는 더 이상 할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3, 5, 7도 될 수가 없겠죠. 그죠? 12보다 큽니다. 10보다 크죠. 그러면 4장은 어떻습니까? 3장이 10이 됐습니다. 가장 작은 숫자 3장이 10이 됐으니까 4장을 해봤자 17이니까 더 커지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10 이하의 바로 그 합이 될 수 있는 것은 요 몇 가지 한 장 뽑았을 때 몇 가지? 네 가지. 두 장 뽑았을 때 다섯 가지. 세 장 뽑았을 때 한 가지가 되어서 전체 몇 가지가 되겠다? 10가지만 이 수에서 뭐 해주면 된다? 제거해주면 된다는 거죠. 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8 컨비네이션 1부터 8 컨비네이션 8까지를 모두 다 더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이항 정리를 이용하면 이항 정리에 바로 이항 계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항상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항상 지수 컨비네이션 0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그 지수가 끝나는 숫자까지죠. 그러면 없는 8 컨비네이션 0을 더해줬으니까 8 컨비네이션 0을 다시 한번 빼주면 식의 변함은 없겠죠. 그러면 8 컨비네이션 0부터 8 컨비네이션 8까지는 자, 컨비네이션 뒤에 0부터 시작해서 그 지수까지 나왔으니까 얘는 바로 2의 8제곱이 되겠네요. 여기에서 바로 마이너스 누구를 빼준다? 8 컨비네이션은 1이니까 얘를 빼준 게 얘가 바로 무엇이 된다? 전체가 되는 것이고 10여야의 합이 바로 10개가 됐으니까 그 10개를 빼주면 된다는 거죠. 2의 8제곱이 얼마죠? 256인가요? 따라서 255가 돼서
전체 255개 중에서 10개만 빼버리면 되니까 최종적으로 245개의 바로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여사건으로 왜 처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10보다 크다 그러면 뭐죠? 바로 초과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상, 이하 같은 형태가 초과 미만이 나올 때는 여사건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게 바로 여사건의 시그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여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에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바로 반대인 경우의 수를 제거시켜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88번입니다. 자, 다음 이 식의 값과 같은 것을 찾아달라고 했죠. 그럼 과연 이 컨비네이션 값을 직접 계산하면 결과값이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 숫자를 가지고 다시 컨비네이션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맞나요? 이 보기가 바로 숫자 상수값으로 나왔는 게 아니고 컨비네이션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식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서 처리하는 말이 아니고 컨비네이션으로 그냥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체가 다 우리가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괄호 속에도 모두 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사실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배웠지만 모두 다 플러스면 이 괄호가 뭐야 하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우리가 플러스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교환 법칙도 성립하죠. 또한 결합 법칙도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와 이 두 개, 그런데 보세요. 4 컨비네이션 0과 4 컨비네이션 4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맞나요? 5 컨비네이션 1과 5 컨비네이션 4도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6 컨비네이션 2와 6 컨비네이션 4도 똑같은 숫자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자? 4 컨비네이션 0으로 표현하면서 똑같은 두 수니까 두 배의 바로 4 컨비네이션 0으로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모두 다 두 개씩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도 지금 2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2로 처음부터 뭐 하면 되겠다? 묶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이 두 수가 똑같으니까 바로 5 컨비네이션 1로 나타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무엇으로? 6 컨비네이션 2로 나타내 주면 되겠죠. 그죠? 다음은 7 컨비네이션 3으로 나타내 주면 되고 마지막은 2로 묶었으니까 바로 무엇으로? 8 컨비네이션 4로 묶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 이 관로 속을 잘 보시면 무엇이 생각나야 되느냐 하면 바로 파스칼 삼각형이 생각이 나야 되죠. 4 컨비네이션 연근은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1부터 시작하면서 컨비네이션 값의 합을 구해주는데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숫자가 어떻습니까? 하나씩 커지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하나씩 커지잖아요. 그죠? 앞에 것도 커지고 뒤에 것도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일 마지막을 기준으로 맞나요? 제일 마지막을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 앞에 것도 커지고 뒤에 것도 커졌으니까 결론적으로 앞에 것만 커지면 된다고 했죠. 그죠? 따라서 굿 컨비네이션 4가 되는 거예요. 아시나요? 그러면 이거에 몇 배가 된다? 두 배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굿 컨비네이션 4의 두 배가 지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해야 된다? 계산을 해야 되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뭐냐면, 자, 이 두 배가 굿 컨비네이션 4의 두 배니까, 그 말은 이 굿 컨비네이션 4를 어떻게 두 번 더한 거는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굿 컨비네이션 4의 두 배는
국 컨벤션 4를 두 번 더한 거와 같고, 그럼 얘는 국 컨비네이션 4에다가 이 국 컨비네이션 4를 무엇으로? 국 컨비네이션 5로 바꾸어 줄 수가 있겠죠. 국 컨비네이션 4와 국 컨비네이션 5는 똑같으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바로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 바로 같은 층, 구층이죠. 구청에서 여러분들 앞뒤잖아요. 앞뒤 연속된 두수.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해죠? 이 같은 층에서 연속된 두수의 합은 어떻게 된다? 한 층이 커지죠. 한 층이 커지고 바로 뒤에 있는 이 숫자가 그대로 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0 컨비네이션 5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 갈로 속이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면, 두 개씩이 모두 다 같기 때문에 이렇게 두 배로 묶어줄 수가 있고, 여기에서 앞에 것도 커지고 뒤에 것도 커질 때 반드시 1부터 시작했을 경우 이 뒤에 거에서 기준으로 앞에 것만 커진다. 근데 이 값이 없어서 바로 이 국 컨비네이션 4의 두 배는 바로 국 컨비네이션 4와 국 컨비네이션 4를 더한 거와 같고 하나의 국 컨비네이션 4를 국 컨비네이션 5로 이렇게 바꾸어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이게 바로 n 컨비네이션 r, n 컨비네이션 n-r과 같다는 바로 컨비네이션의 성질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같은 층에서 연속된 두수니까 한 층이 커지면서 뒤에 있는 숫자가 따라온다는 거. 이게 바로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인데 그 내용을 선생님이 113번, 113번 문제풀이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으니까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바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참고해서 풀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첫 번째 풀이고요. 자, 두 번째 풀이는 자, 이 여기 있는 앞부분만 떼어올게요. 앞부분만. 그러면 얘는요. 우리가 얘는 어떻게 8 컨비네이션 4 플러스 8 컨비네이션 4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부분만 따오면 얘는 4 컨비네이션 0 더하기 5 컨비네이션 1 더하기 6 컨비네이션 2 더하기 7 컨비네이션 3 더하기 8 컨비네이션 4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뒤에 부분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뒤에 부분만. 그러면 플러스로 연결하겠죠. 뒤에 부분만 나오면 4 컨비네이션 4 플러스 5 컨비네이션 4, 6 컨비네이션 4, 7 컨비네이션 4, 그리고 8 컨비네이션 4.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데 4 컨비네이션 0이 얼마죠? 1부터 시작하네요. 4 컨비네이션 4도 얼마입니까? 1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앞에 부분은 앞에 거도 커지고 뒤에 것도 커지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을 기준으로 앞에 것도 커지고 뒤에 것도 커졌으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기준으로 앞에 것만 커지면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두 번째는 1부터 시작하는데 앞에 것만 지금 커지고 있네요. 앞에 것만 커지고 있고 뒤에 부분은 그대로 사죠. 그러면 앞에 것만 커질 때는 제일 마지막을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 앞에 것도 커지고 뒤에 것도 커지면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더 쉬운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풀이로 풀면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못하니까 이렇게 바꾸어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준다는 걸 생각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만 이용하면 되고 여기에서 같은 층이니까 한 층이 커지면서 뒤에 있는 숫자가 따라온다는 것을 이용하면 아마도 생각하기는 우리가
이 두 번째 풀이가 훨씬 편한 것 같지만 이렇게 반반 나누어서 대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도 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바로 113번 우리 문제 풀 때 파스칼의 삼각형의 바로 그 성질을 세 가지 설명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89번입니다. 자, 딸기맛, 포도맛, 사과맛, 사탕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맛 사탕을 각각 적어도 한 개씩을 포함하여 15개 이하의 사탕을 사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단 세 가지 맛 사탕은 각각 15개 이상씩은 있다고 하고요. 같은 맛의 사탕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좀 참조할 사항을 많이 적어 놓았죠. 지금 이 딸기맛, 포도맛, 사과맛 사탕은 모두 다 같은 맛의 사탕이니까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다? 각각의 개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중복 조합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이 사탕이 각각 15개 이상씩 있다고 여기에 적혀져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121번에 가보면요. 121번에 가보면 마카롱 문제가 있는데 초콜릿 마카롱은 8개, 딸기맛 마카롱은 5개, 그리고 녹차 맛인가 그 마카롱은 8개 있는데 거기에서 8개의 마카롱을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초콜릿은 8개, 녹차도 8개지만 딸기 맛의 마카롱은 8개 이상이 아니라 5개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중복조합을 사용했지만 딸기 맛 마카롱이 6이 될 때와 7이 될 때와 8이 되는 경우를 뭐 해줬어야 된다? 제거해 줬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도 아주 자주 나오니까 그 121번을 꼭 참고해서 이 문제와 비교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딸기 맛의 그 개수를 X개, 포도 맛의 개수를 Y개, 사과 맛의 개수를 Z개 가지고 본다면 그게 몇 개 이하가 되라? 15개 이하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각 적어도 한 개씩은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의 조건은 엄하정이 아니라 맞죠? x도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고 z도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무엇입니까? 부정 방정식이 아니라 부정 부등식꼴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등식꼴을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을 스님이 또 129번에서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 가지로 풀 수가 있겠죠. 그 두 가지를 이 문제가 마지막 문제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129번도 꼭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하나 이상이 되라고 했으니까 일단 한 개씩을 먼저 담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어버린다? 12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조건은 1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X, Y, Z가 무엇이다? 엄하정 꼴로 바뀌는 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부정부등식은 우리가 어떻게 풀라고 했죠? 바로 분류해서 풀면 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풀이가 분류해서 풀면 된다. 그 말은 12 이하가 되니까, 그죠? 이 벌써 한 개의 시간 담았으니까 모두 다 하나도 담지 않아도 되고 12 이하니까 하나만 되어도 되고 두 개만 되어도 되고 세 개만 되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얼마까지 되면 된다? 12까지 되면 되니까 우리는 몇 가지로 분류해서 바로
13가지로 분류해서 각각의 바로 부정, 방정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정, 부등식 형태의 풀이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 모두 다 음화정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죠? 3H0이 되고요. 얘는 3H12 되겠죠. 3H2가 되고 3H3이 되고 자, 여기는 3H1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을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 주면 되겠죠? 더하면 4, 더하면 3, 빼면 2니까 2 컨비네이션형이고요. 더하면 4, 빼면 3이니까 3 컨비네이션 1이 되겠죠. 더하면 5, 빼면 4니까 4 컨비네이션이. 더하면 6, 빼면 5니까 5 컨비네이션. 이렇게 되어서 마지막은 더하면 15, 빼면 14죠. 따라서 14 컨비네이션 1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가지로 했으니까 각각을 다 더하면 되는데 여기서 모든 컨비네이션을 다 더할 필요 없고 이 부정부등식의 특징인데요. 여기는 바로 무엇을 이용할 수 있다? 바로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컨비네이션을 모두 다 계산하지 말고 파스칼 삼각형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 내용 또한 어디에서 113번에서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 세 가지를 언급했으니까 거기서 또 모르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사용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의 합은 어떻게 된다? 바로 파스칼의 삼각형을 사용하기 위해 성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있는 숫자가 반드시 무엇으로 1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럴 때 앞에 거도 커지고 뒤에 거도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을 기준으로 앞에 거도 커지고 뒤에 거도 커졌으니까 앞에 거만 커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혹시나 앞에 거만 커진다. 그래 뒤에가 예를 들어서 3으로 다 똑같아요. 앞에 거만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제일 마지막을 기준으로 앞에 거도 커지고 뒤에 있는 숫자도 커져야 된다는 그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을 알아두면 이런 부정부등식 문제를 쉽게 여기서 13번 컨비네이션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15 컨비네이션 12가 바로 15 컨비네이션 얼마와 같죠? 15에서 2를 뺐으니까 12를 뺐으니까 3과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15 컨비네이션 3 한 번만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 컨비네이션 3은요, 15부터 시작해서 몇 번 적어준다? 세 번 적어주고, 3이니까 3팩토리얼인 3이 1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6으로 나누니까. 자, 3과 15는 약분하면 5고요. 2와 14를 약분하면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하고 7을 먼저 곱하지 말고, 자, 13과 7을 곱해버리면 7, 3, 21에 7일은 9가 되어서 바로 9, 5, 455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바로 부정부등식의 첫 번째 풀이가 되고요. 자, 두 번째 풀이는 자, 깔끔하게 어떻게 풀 수가 있다? 이 x, y, z가 0, 그 합이 0부터 12까지가 되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에다가 하나의 문자를 더 추가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걔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로 바로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렇다고 했죠? 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부터 얼마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 0부터 12의 값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t는 얼마부터 얼마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자, 이 세 개의 합이 0이라면 얘는 12가 되고요. 얘가 1이라면 11이 되어야 되겠죠. 10이라면 무엇을 가지면 된다? 0의 값을 가지면 되니까 t 또한 0에서 12의 값을 가지고 이 x 플러스 y 플러스 z도 0에서 12의 값을 가지므로 이제 여기서는 x, y, z
T 모두 무엇이다? 음화정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H 얼마가 된다? 12가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내용 두 가지 모두 다 알아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솔루션 2번으로 해결하면 간단하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더하면 16이니까 빼면 얼마가 된다? 15가 되고 15 컨비네이션 얼마가 되죠? 12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죠. 15 컨비네이션 12는 15 컨비네이션 3과 같아져서 계산 성경할게요. 바로 455의 값을 가지니까 훨씬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정부등식을 바로 부정방정식꼴로 바꾸는 것. 문자 하나만 추가시켜주고 바로 방정식으로 처리하면 바로 4H 12와 결과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129번에 바로 부정부등식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뭐 똑같이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두 가지 풀이를 했으니까 잘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챕터 2, 바로 중복조합과 이항정리편의 문제를 모두 다 마쳐서 우리는 경우의 수의 문제를 모두 다 처리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이 시간부터는 확률로 이제 넘어가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항상 열심히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